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점점 우리 그 컨벤션 교육론 마이스 온 베이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네요. 실무, 오늘의 주제는 그 실무에 있어서 의전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그 회의장 세팅이죠. 회의장 세팅을 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각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전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접촉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공항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의 어떤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거기서 어떤 고객들에게 취하는 의전 활동도 상당하다. 첫 번째 접촉인 거죠. 첫 번째 접촉, 첫 이미지죠. 첫 이미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의 첫 이미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이미지. 첫 이미지가 모든 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첫 이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의전이다. 그만큼 의전은 상당히 중요함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첫인상이 과연 첫인상이 좋고 나쁘고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전의 진행 절차, 최소한도 그게 국빈인 실무든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우리가 의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의전의 구성 요소는 도대체 뭔지, 의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철학은 뭔지 이런 거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회의장의 세팅에 대한 시청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구성으로 형성되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의전 과연 어떤 것인가? 의전은 그 하나의 전략이죠. 의전은 형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이 되죠. 왜? 첫 번째 접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의전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업종에서도 어떤 경호원의 이런 일들이 점점 개인적 어떤 사적인 어떤 경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가 점점 늘어나니까 빈번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의전의 중요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식적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 간에 어떤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오해나 불신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의전의 절차가 통일된 어떤 그런 맛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어떤 상호주의에 대해서 서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호적이면 저쪽에서 A급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A급이 해줘야 되고 저쪽에서 B급이 오면 여기서도 B급이 이런 상호주의에 맞게 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A급이 오는데 여기서 B급이 나가면 안 되고 저쪽 B급이 오는데 이쪽에서 A급이 되는 것도 안 되고 저쪽 B급이 오는데 이쪽에서 C급이 되는 것도 안 되는 상호주의에 맞게 딱딱딱딱 그 어떤 수준에 맞게 클래스에 맞게 어떤 진행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게 이제 글로벌 룰이죠. 그런 룰에 충실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잘못하게 된 첫 이미지서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오해와 어떤 불신의 여지를 갖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 관행의 절차가 표준화 성향을 띠고 있어요. 서로 또 글로벌하게 어떤 스탠더드하게 되고 있다. 이래야지만 오해와 불신의 여지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로 그런 오해나 불신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어떤 국제 행사는 국가 간의 의전 행사이죠. 국가 간의 그 연예 행사를 모두 종합하는 대응인 건데 그래서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이 고유 영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의전은 도대체 뭐냐? 격식 있는 넓은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격식 있는 예의 범절이다. 격식이 있는 예의 범절이다. 국지적인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지켜야 할 건전한 상식에 대한 예의 범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거니까 예의 범절 이런 게도 이해된다면 우리가 보면 에티켓이다. 매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럼 에티켓과 매너는 뭐냐? 둘 다 똑같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죠. 보통은 매너는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려. 주관적인 거죠. 에티켓은 약간의 그 사회적 가치관, 어떤 지켜야 될 것,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돼요. 그는 소위 얘기해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 받지는 않아요. 그냥 아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구나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응? 무슨 얘기지? 하나의 그런 거죠. 내가 자리를 타고 앉아 있고 있는데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다 힘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아 그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나 자신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아 배려심이 있는 행동이다. 이럴 때 매너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에티켓은 꼭 어떻게 되는 안 되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가 노인석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석인다. 이럴 때는 안 앉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에티켓이 되는 거죠. 배려가 아니라 그건 에티켓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에티켓, 매너 둘 다 예의범절입니다. 예의범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의전은 뭐냐? 격식 있는 국가 간의 예의범절. 둘 다 예의범절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의전이란 예의범절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예의다. 그래서 고위급이나 방문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국빈 방문이냐, 공식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비공식 방문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 목적에 따라 방문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 예를 들어 국빈 방문은 뭐예요? 국빈 공항에서도 또 환영해야 되고 환송식물, 국립묘지 참배, 정상회담, 공식 만찬 이런 것들이 필수예요. 항상 보면 국립묘지 참배, 정상회담, 공식 만찬 요것이 이제 국빈 방문의 특별한 저거다. 그래서 국빈 방문 국가 원수가 직접 영접한다. 국빈 방문이니까 특별한 예복이 있고 만찬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미복이라고 그러죠. 이런 복들을 입고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의전이란 뭐냐? 첫 번째 접촉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예의다. 예절을 지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접촉입니다. 의전이니까 이런 첫 번째 접촉을 통해서 즐겁고 지속적인 만남이 되더만은 윤활유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첫 이미지가 좋으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레이드를 좀 낮춰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첫 이미지가 좋으면 애프터 약속이 되겠죠? 즉 지속적인 만남이 된다는 거야. 첫 이미지가 좋으면. 첫 이미지가 나쁘면 안 되겠죠. 첫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즐겁고 지속적 만남이 되는 하나의 윤활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접촉입니다. 의전은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야 돼. 그래서 지켜야 될 규범이 된다. 최소한적으로 스탠다드화돼 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첫 번째 접촉은 우리는 첫 이미지예요. 첫 이미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 첫 이미지가 좋으면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애프터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전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5가지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뭐다?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과 배려.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가 없다라면 매너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겠죠. 아까 뭐라 했어? 매너가 뭐라 했어?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매너다. 매너를 잘 좋아야지. 좋은 매너가 있는 사람이 좋은 이미지가 가지게 되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지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전 상대방에는 존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배려가 심을 가진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의전은 문화의 반영이다.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가 국가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갖다 반영을 해줘서 국가적인 예의를 지켜줘야죠. 로마에 가서 로마인처럼 행동하듯이, 그 나라에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의 문화를 갖다 존중하고 배려심해서 하려면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를 갖다 반영을 해주게 되죠.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국내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그쪽 가서는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가끔씩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안 좋게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쁘게 표현하지만 저 생각에서는 그 나라 문화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이 그게 의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의전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원수가 나오면 국가 원수가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갖다가 원칙을 진행을 한다. 의전은 또한 서열입니다. 서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급, B급, C급 이런 게 나눠지게 돼 있죠. 당연히 서열에 대한 그 서열만큼 우리가 저기를 해준다. 의전은 항상 오른쪽이 상석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저기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의전 요원의 요건입니다. 의전 요원은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이죠.
그래서 진실되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겸손함이고 충성심이 무조건 무엇보다 또 필요하다. 충성심이 필요하다. 의존 요원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냥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End good, all good 자세로 늘 웃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의존 요원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존 요원은 프로페셔널이다. 또한 의존 요원이 자질은 뭘까? 늘 파악하고 다니는 자리를 찾는 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보호적이면 가드로서 자기가 자리를 항상 찾아야 되고 극도로 침착하고 항상 카메라 피해다. 이런 것들이 그 의존 요원의 자질이 된다. 그래서 의존은 프로페셔널이고 또한 거기 더불어서 민간 외교 사절이에요. 첫 접촉이라 그랬어요. 접촉. 응? 첫 접촉이란 말입니다.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의존한 일 처음 만나는 거. 맨 먼저 만난 게 의존이거든요. 의존 요원을 만나잖아요. 근데 느낌이 아싸 이러면 안 되겠죠? 응? 아주 즐거운 좋은 기분이 좋은 호감이 가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엔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인사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의존 요원은. 그렇기 때문에 의존 요원은 뭐냐? 전문가적 추진의 품위, 예절, 단정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범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우아한 행동이 필요하게 되고요. 행사 기간 동안 맡은 바 임무 중에 최선을 다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 나라의 인생이 정해진 나라에 대한 인상이 호감이 가는 이러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의존 요원은 뭐다? 민간 외교 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존 요원의 그 기본적인 원칙,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기본 구성 요소하고 서열이다, 랭크, 그 수준에 맞는 서열에 맞는 뭐죠? 의존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부터 그러거든요. 차를 준비하는 것부터 어떤 차를 준비든지 식사 또한 마찬가지고 자 국빈 방문이면 국립묘지 가야 되고 대통령이 만찬 준비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거기 서열에 맞는 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상호 예의를 지켜줘야 되고 사공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다음에 숙녀는 항상 오른쪽에 놔둬줘야 된다. 레이디 온 라이트. 그다음에 현지 습관을 존중한다. 로컬 커스텀 리스펙트. 현지의 관습을 거기에 대한 그 관습을 갖다가 존중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해서 의존의 기본 원칙이 4가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의존 요원은 의존에 밝은 사람이 당연히 의존에 밝아야겠죠.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는 이 모습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면밀하다. 주도 면밀한 소위 얘기해서 주도 면밀해야 된다거든요. 아주 그냥 면도칼처럼 결제 전이라도 꼭 결제하고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첩보를 정보로 바꿀 줄도 안다.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첩보는 아직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즉 쪼개가지고 가치가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가치가 있게 첩보를.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안내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주요 인사의 행동의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소위 얘기해서 의존 요원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의존 계획은 뻔하죠. 국제행사 의존 계획은 뭐 VIP 초청 일정 관리 영화 활동 계획을 꾸준히 세우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통제 인력 관리 통제도 같이 실시하고 일정 관련 VIP 참가자가 각 행사의 참가 여부 동반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접 장소를 파악하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일정 관리를 해준다. 전체적인 의존 계획도 세우고 세부적으로 일정 관리까지 하게 됐을 때 누가 동반자가 참석하는지 동반자가 참석 안 할 경우엔 동반자를 갖다 또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안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다녀야 된다. 동선의 관리죠. VIP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의존 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차량을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런 동선 관리에 따른 얘기죠. 체계적인 협의 추측하죠. 그 조직이 행사 그 조직이죠. 행사 조직이하고 의존하고 서로 그 협의하에 체계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의존 업무를 조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교통 및 경호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협의해서 동선에 따라서 그 조직이하고 같이 결정하게 되죠. 또한 의존을 하게 되면 국기의 개강에 대해서 우리가 놔둘 수 있다. 밖에서 보아서 문의 왼쪽이 국기를 닫는 거다.
건물 옥상에선 중앙에, 회의장이나 강당에서 항상 앞에서 전면이나 중앙이나 왼쪽. 외국기 함과 개행시 할 때 알파벳 순서로 할 때가 속편할 때가 있다. 홀수의 경우에 태극기를 중앙에 해주고 짝수의 경우에 맨 앞에서부터 맨 왼쪽에 놔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룰이죠. 짝수의 경우에는 맨 왼쪽에, 홀수의 경우에 태극기를 중앙에. 응?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게 스탠다드가 됐다 이거 스탠다드. 자 이제 영접빈 영수입니다. 그거에 따른 그 리스트 한번 쭉 이거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VIP 수송 의존도 마찬가지로 내빈 차량이 그 기사에 있고 출발해 차량 보행시가 있어 그거 따른 거 일정을 갖다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 그 아까 상호주의 그다음에 랭크 서열주의에 따라서 차량을 어떤 차량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지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갖다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인원수 수화물 출량 이용 목적 등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VIP 할 때 안내를 할 때는 안내 대상자부터 항상 대각선 방향에서 2부 안내자가 있으면 대각선 방향에서 2부 앞에서 항상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뒤따라오는 거 항상 그렇게 해주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손으로 안내를 해주고 안내는 항상 앞에서 하고 수행은 뒤에서 한다. 요 차이점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엘리베이터 탈 때는 한 명일 경우는 대상자가 먼저 타고 내린다. 안내 2인일 때 안내자가 먼저 타서 홀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목적에 도착하면 몇 층입니다 라는 말도 해주고 안에서는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대화는 가능한 삼가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내양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는 상석이 여기 있다. 여기가 버튼이라면 여기가 버튼이면 상석이 이쪽에 또 맨 안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남성이 먼저 가고 내려올 때 여성이 내려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성일 경우는 안내자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안쪽으로 잡아당겨 문을 통과할 때 문을 열고 고객이 먼저 통과하고 반대쪽으로 밀고 나갈 때는 안내자가 먼저 통과한 후 잡고 나가는 거죠. 회전식은 안내자가 먼저 들어가 밀고 나오고 자동식일 때는 안내 대상자가 VIP가 나중에 나온다. 문을 잡아내고 열고 나간다 이거죠. 항공료 할인 같은 이런 혜택도 해주고 육상교통도 마찬가지 거리 같은 거 체크하고 이동시간 체크해주고 출발시간대 비행시간대 다 정보를 갖다 서로 공유하면서 따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승용차에 우리가 본다는 승용차의 그 상석은 1번이다.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줘야 될 게 만약에 기사가 이건 기사예요. 기사가 갈 때 여기가 상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기사가 아니라 서로 그런 관계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교수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는데 제가 오늘도 그랬는데 학생이 비슷한 방향이라 타라 그랬지. 그렇게 될 경우에 교수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때 학생은 어디를 앉아야 돼? 1번 가서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1번 가서 앉는 순간에 교수는 운전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나 기사가 있을 땐 여기가 상석이 된다. 아시죠? 다음 이제 소개할 때 연로자나 상의자 당연히 어떻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당연히 하겠죠.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악수를 안 하는 것이 보통이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손에 맞추기는 키싱 핸드 친밀한 인사 표시죠. 여자는 손가락으로 밑으로 향하게 된다. 뭔 얘기인지 알죠? 손등에다가 키스라는 거니까. 다음 포옹을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응한다. 포옹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항상 레이디 퍼스트 개념이 항상 강하다. 그건 기사도에서 기원이 됐던 거죠. 기독교 정신하고 기사도에서 레이디 퍼스트로 항상 진행이 된다라고 항상 여성을 항상 앞세우면서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은 차도가 있을 때는 남성이 차도 쪽으로 가게 되고 문을 열고 탈 때는 사람을 잠시 문 잡아주는 거. 문 잡아주는 거 당연한 거겠죠. 승강기를 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남성은 여성 어린이 노인을 먼저 앞세우게 되죠. 자, 식당 극장 오페라에서 안내인이 있을 땐 여성이 집어넣어요. 먼저 안내인이 있을 땐 여성을 앞세우고 안내인이 없을 땐 남성이 앞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다음에 왼쪽은 다 누구에나 다 적용 윗사람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들이죠. 자, 남성이 여성 2명과 갈 때 어떻게 되냐? 두 사이에 끼지 않는 것이 예의지만 길을 건널 땐 껴서 간다. 좀 그렇죠? 일단 그래도 그게 보통 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에서 여자 혼자 올 땐 로비에서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겨울철 식당 극장에서 여성이 외투를 벗은 남자가 맡기고 찾는 걸 다 해야 돼요.
교통수단은 마차시대처럼 나는 거죠. 탈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남성이 먼저 내려서 손을 잡아준다. 그러나 비행기는 언제나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린다. 비행기는 언제나 여성이 남자 먼저 타고 내린다. 여성은 자동차를 탈 때 저 차밖에 먼저 앉고 요거 여자들이 한번 그 여성들은 요거도 우리 여학생들은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여성은 자동차를 탈 때 말이에요. 차 밖에서 차 좌석에 먼저 앉고 다리를 모아서 차 속에 들여놓는 것 같다. 응? 반대로 내릴 때는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 탈 때는 몸을 타고 몸이 먼저 좌석 안에 앉고 다리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나 내릴 때는 다리를 먼저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몸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룰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에선 여기가 출입문이면 1번이 상석이다. 출입문에서 먼 거예요. 즉 출입문에서 가장 먼 좌석이 상석이게 되고 전망을 볼 수 있는 좌석이 상석이고 그림이 보이는 좌석이 상석이고 웨이터가 가장 먼저 의자를 빼주는 게 상석이다. 여기 재밌죠? 웨이터가 먼저 빼준 게 그게 상석이에요. 그럼 거기 상석에 앉아있으지. 자, 다음 수는 의전에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이 첫 접촉을 이루는 것이 의전이다. 그래서 공항의 출국과 입국에서의 그 의전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응?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봅시다. 응? 공항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인상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때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항이다. 그래서 공항이 첫 관문인데 우리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현관문 깨끗하게 잘 해놔야지. 지저분하게 쓰레기 쌓여있고 이러면 손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오시는 분이 안 오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공항에서 기빈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이게 서열주의라는 거예요. 서열주의 이렇게 정해놔져 있어요. 거기대로 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급 및 고위공직자. 즉 여기서는 보게 된다라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좀 더 높게 대우를 받는다. 이건 한 단계 살짝 낮게. 비교해보면 일반 사람들은 입국심사를 직접 하죠. 그러나 규정에 의한 사람은 한 단계 로딩해서 그 여권이나 입국신고서를 인계받아서 대신 해주고 이거 외교관 통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규칙에 의한 거는 로딩 브릿지에서 의전 요원이 여권 및 인구증 인계받고 기빈은 전용문을 통과해 기빈실로 이동해. 기빈실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규칙에 의한 사람은 기빈실을 이용하고 규정에 의한 사람은 기빈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외교관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빈실을 이용하는 사이에 기빈실에 쉬고 있는 사이에 의전 요원들이 가가지고 입국심사 출국심사를 다 받는 거야. 수화물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빈실에 대기하고 다 나가면 되는 거야. 아셨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그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급의 이 사람들은 그 의전 요원이 대리 다 수속을 해줘요. 미리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그 전용 통로가 있거든. 전용 통로로 저도 여기 딱 한 번 해봤어요. 여기 왜냐면 제가 모셨던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가지고 여기로 한번 제가 다녔던 적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제 귀빈실에 있는 동안에서는 여튼까지도 이 규칙에 의한 분들은 귀빈실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의전 요원이 출국심사, 입국심사, 수함을 전부 다 끝내는 거죠. 그러고서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 이런 영접시 우리는 체크도 또 한번 해야 돼요. 공항 안내 데스크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전용 심사대가 있는지,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지, 의전실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의전 주차장 사용도 해줘야 되고, CIQ 임시 출입증 발급. 이거 CIQ 임시 출입증 발급은 이 CIQ가 뭐죠? 세관 신고서. I는 이미그레이션. Q는 검역입니다. 그쵸? 이 세 가지 CIQ의 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의전 요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임시 출입증이 발급이 되는지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자유롭게 발급이 안 된다면 의전 요원들이 가서 의전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그래도 확인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혹시 하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각각의 모든 직원들이 여기 한 명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또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직원들이 다들 이 CIQ 임시 출입증이 발급이 되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작물 및 전원 사용도 허가가 되는지 파악해주고, 그쵸? 자, 보게 되면 이제 그 귀빈 탑승 항공기 출구 앞에서 대기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걸 그림으로 제가 보게 된다면, 저기 편하게
이게 게이트지 않습니까? 이 게이트를 기다리면 보는 거예요. 게이트를. 그래서 여기서 로딩 브릿지에서 영접을 합니다. 여기 내리는 거예요. 여기 게이트에서 냈던 걸 요 앞에서 이걸 로딩 브릿지라 그래요. 탑승 브릿지 다리죠. 로딩 브릿지를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시고 와서 입국 심사대. 그래서 로딩 브릿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 그 공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탑승동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수속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 멀리 있으면 요거 모노레일 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로딩 브릿지 이제 바로 여기 되면 어떻게 해요? 입국 심사대 대리 수속을 해줘요. 그리고 수화물도 대립하셔서 쭉 다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VIP는 여기서 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여기서 다른 전용 통로로 해서 나간다라는 사실이야. 아시죠? 응? 전용 통로에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걸 이렇게 보고 브릿지에서 피켓을 영업을 하는 거야. 피켓을 영접을 하고 귀빈실을 이용하죠. 이건 규칙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규칙. 근데 규칙에서 입국 심사도 대행해주고 수화물도 대신 찾아서 의전 차량에 바로 타서 여기서 쉬고 있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VIP는 탑승하고 이동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거 이렇게 돼. 요번에는 이제 규정이에요. 아까 규칙이었고 여기서 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속받는 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야? 그 이분은 귀빈실에서 쉬는 게 아니야. 거의 같이 다녀요. 다만 옆에서 의전 요원들이 빨리빨리 따다다닥 해서 지나가요. 여기는 저도 따라다녀 봤다라는 거죠. 도착하고 뒤치면 전용 심사들 같이 갑니다.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에스코트 수화물 운반 서비스를 에스코트 해주는 거 같이 가면서 귀빈실 저기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로딩 브릿지서부터 영접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귀빈실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는 게 있다. 전용 도로로 다니는 게 있고 아니 됐다. 안전대책, 범죄 예방하고 테러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규정과 절차 처리해준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대규모로 참가하거나 폭탄의 테러 위협을 받은 경우 행사 등 주류 판매 소비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신경 써야 돼요. 폭력 기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무료 입장인 경우, 보안 유지에서 출입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경우, 주차 시설 충분하지 않는 경우,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 준비를 항상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한 분석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안전대책을 항상 느끼면서 찾으면서 안전유지를 위한 물류 및 일정도 항상 정립하게 되고 크고 작은 응공에 신속하게 항상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 요인의 선정을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항상 실시한다. 기획의 어떤 그 안전대책 기획을 세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회장 셋업입니다. 일단 좌석을 맨 먼저 배치하는 거죠. 좌석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청과 기자들은 어디까지 필요한 건지, 조명이나 소음이나 온도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회의장을 연출할 때 뭐가 음악이나 꽃으로 하는 이 회의장 연출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 그 흐름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각각의 것들은 다 전문가가 어떤 우린 기획사로서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알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소무 정확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지고 그 전문가들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 좌석 배치전은 참가자 잘 보고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참가자 어느 정도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지, 참가자와 강연자는 어떤 관계인지, 회의 도중에 참가 활동 수준 어느, 이 참가자가 전혀 활동 없으면 수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좌석 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다음은 이제 시청각입니다. 연사가 발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연사가 사용할 장비를 파악해 놓고 연사하고 또 강연 시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대기하면서 연사가 사용할 장비를 미리 상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비서들이 있겠죠. 비서들한테 얘기를 해요. 강연 시간이 비교적 3시간짜리인데 지루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사용이다. 예를 들면 빔 프로젝터도 사용해줘야 되고 그것도 앞만만 쏘는 게 아니라 뒷면에도 프로젝터가 나오게 하는, 백까지 나오게 하는 이런 거를 어디까지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갖다 상의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해야지. 또 강연이 일반적으로 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군가한테 강의를 듣는다라는 건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10분만 넘어가도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청각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참석자들한테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유형화시키면서 단순히 말로만 하게 된다라면 그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찌됐건 시청각 장비는 회의 규모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미리 협의를 하에 조절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는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과 더불어 적절한 장비 활용, 어떤 그 스페셜한 거는 어차피 그쪽 전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지식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 활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청각 기자로서는 오디오, 그렇죠? 오디오 장비, 비주얼, 눈으로 보는 장비, 귀로 듣는 장비, 그다음에 프로젝션, 투영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스크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디오, 테이블 마이크로핀, 테이블 마이크로, 플로우 마이크로핀이 이거죠. 플로우 마이크로핀. 테이블 마이크로핀은 뭐야? 그 회의 탁자에 이렇게 있는 거죠. 서로 회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로빙 마이크로핀, 이게 꺾이는 거,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이런 데구에 붙여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요건 틀리죠. 와이어, 무선 마이크로핀. 이 무선 마이크로핀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너무 무분별하게 되면은 좀 불편한 게 있고 전차가 서로 교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라벨렐라 마이크로핀이 있고요. 그것이 있고, 다음에 렉턴 포디움 마이크로핀이 있고, 사운드 시스템이 있다.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들은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냐, 이렇게 플로어 바닥에 있는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좋은 건지, 다음에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좋죠.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건데 잠시만요. 다음 마이크 시스템은 그걸 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마이크의 종류와 수량인 거죠. 일반적으로 연사가 자유롭게 냈다 때는 이렇게 거는 거, 옷이나 목에 거는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다 달아놓고 직접 이거 같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렉턴, 테이블, 플로어 마이크들을 각각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 수량은 몇 개나 필요한지를 갖다 미리 정해줘야 된다. 다음에 패널 디스커션일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어. 각인에서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장이 마이크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패널들끼리 싸우는데 말이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이 패널 디스커션을 이룰 때는 좀 강하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로 디베이팅이 상당히 심해진 거를 대비해서 의장이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의 질문을 받을 때 무선으로 된 것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그렇게 되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비주얼 보는 겁니다. 35mm 슬라이드냐, 필름이냐, 비디오냐, 오버헤드 프로젝터, LCD 패널,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요것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프로젝션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냐, 리어 스크린 프로젝터가 있고 프론트 스크린 프로젝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만 나오고 뒤로 나오는데 둘 다 나오게 해가지고서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스크린은 뭐 이렇게 내려오는 매트 화이트도 있고요. 글래스 거기 이제 유리로서 된 데 있고, 렌트도 마치 이거는 렌즈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스크린은 비상구를 일단 막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상구 조명이 화면에 비치지 않도록 또 해줘야 돼요. 스크린 위에 조명이 어두우면 화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되고요. 연사의 편의를 위해서 오른편에 항상 연사의 오른편에 스크린을 준비한다. 그리고 프로젝터는 스크린과 90도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나오거든요. 조명, 회의장을 밝히는 수단이죠. 소음, 대리 대비해야 됩니다. 온도 21.6도. 온도는 21.6도를 꼭 유지해줘도 좋다. 참가자의 신체적 상태 가장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가 21.6도다. 21.6도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21도 정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난방계, 냉방계를 이용해서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음악 참 좋죠. 어색한 침묵을 깨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음악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음악은 어색한 침묵을 깨치는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것들 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쉽게 회의에 집중할 수 도움이 되는 거죠. 음악을 사용할 때 주의하는 건 회의 전에 음악을 제공하고 볼륨을 조정 항상 해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꺼라. 아셨죠? 그런 식으로 준비해놓은 꽃이란 회의장 분위기를 차분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연출하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꽃. 꽃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세레나를 부를 때도 항상 꽃. 응? 항상 꽃이지 않습니까? 생동감 있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꽃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꽃이다. 그래서 꽃을 얼마나 활용을 좀 많이 하는지, 특히 어떤 웨딩 이벤트를 열 때는 꽃의 활용이 엄청나죠. 자, 출석 과제입니다. 의전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